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챙겨 먹으면 그날 밤부터 꿀잠을 잘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마그네슘 알약 하나를 삼키고 기대에 차서 이불을 덮으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 습관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영양소의 관계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약 5천 명이 넘는 분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관련해서는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잘못된 복용법 하나 때문에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불면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약국에서 구입하셨대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셨더라고요. 또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다며 실망하고 결국 수면제에만 의존하게 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마그네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복용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하면 무조건 자기 전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인터넷이나 건강 정보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일부 의료진도 그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밤새 화장실을 오가느라 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3개월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계속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자기 체질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복용 시간만 바꿔드렸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마그네슘을 먹으면서도 계속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고 계셨어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없거든요. 나누어서 드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먹어야 한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반전의 진실이에요.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다면 아마 놀라실 텐데 오늘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마그네슘 자체는 정말 좋은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거든요. 근육 이완, 신경 안정, 혈압 조절, 혈당 조절, 뼈 건강 등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면에 관련해서는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마그네슘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데 잘못된 방법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검증한 올바른 마그네슘 복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그네슘을 어떻게 드셔왔나요? 혹시 자기 전에 공복에 드셨다가 속이 불편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한 70세 여성분의 사연을 자세히 말씀드릴 겸 이분을 박순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순희 씨는 늘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면서 더욱 잠이 안 오기 시작했대요. 자녀들이 걱정해서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더라고요.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어봤는데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몽롱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수면제는 정말 급할 때만 드시고 다른 방법을 찾고 계셨던 거죠.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마그네슘을 먹어보라고 권하더군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친구분이 마그네슘을 먹고 잠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박순희 씨도 희망을 갖고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을 사오셨습니다. 약사님께서는 자기 전에 드시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빈속에 마그네슘을 삼켰습니다. 불면증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라도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용량도 좀 늘려서 드셨대요.
보통 권장하는 게 200mg인데 300mg씩 드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배속이 꾸르륵거리며 더부룩해져서 한밤중 화장실을 오가느라 더 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심지어 배탈이 나서 설사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자기 체질에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친구분께 얘기했더니 그 친구분은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더욱 의아하셨던 거죠. 박순희 씨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건 그때였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으면 배가 아픈데 계속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원인은 간단했어요. 마그네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섭취 타이밍이 잘못된 거였거든요. 복용법 하나만 바로잡아도 숙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박순희 씨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박순희 씨께 설명드린 건 아주 단순했어요. 자기 전 공복에 드시지 말고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0mg을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150mg씩 드시라고 조언드렸고요. 또한 마그네슘의 형태도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박순희 씨가 드시던 건 산화 마그네슘이었는데 이건 흡수율이 낮고 위장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시간만 바꾸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셨던 거죠. 하지만 제 말대로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박순희 씨는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나서 단 3일 만에 위장 트러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는 확실히 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배 아픈 일이 전혀 없어져서 마음 편히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눈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박순희 씨 같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마그네슘 자체는 좋은 영양소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보다 위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분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75세 남성분이셨는데 역시 마그네슘을 자기 전에 드시다가 같은 문제를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더 심각했던 게 탈수까지 일어나셨거든요. 설사가 계속되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진 거죠. 이분도 복용 방법을 바꿔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그네슘 본연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마그네슘 복용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작은 변화가 정말 큰 변화를 불러온다는 걸 오늘 확실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뒤에 나올 올바른 복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과 숙면을 직접 연결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공복에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고 계세요. 빈속에 먹으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흡수율은 떨어지고 속쓰림, 복통, 심하면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도쿄대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복 섭취할 때 흡수율이 식후 대비 30% 이상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공복 섭취 시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이 60%나 높다고 보고했어요. 즉, 빈속에 드시면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더 크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그네슘은 알칼리성 미네랄이에요. 우리 위는 강한 산성인데 공복 상태에서 알칼리성 물질이 들어오면 위산과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마치 베이킹소다를 식초에 넣으면 거품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박영수 69세님도 이런 경우였어요. 매일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그네슘 200mg을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키셨거든요.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1시간 후에는 설사를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감기약 때문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감기가 다 나은 후에도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하나씩 따져보니까 마그네슘이 원인이었던 거죠. 박영수 씨는 3주 동안이나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매번 설사 때문에 화장실을 오가며 밤을 지새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바꿨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70대 이후에는 공복 복용이 더 큰 부담이 돼요. 나이가 들면 신장이 마그네슘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공복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공복에 드셨다가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식사 후로 바꿔보세요. 정말 간단한 변화인데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한 번에 몰아먹는 거예요.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몰아먹으면 체내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없거든요. 마치 작은 컵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부으면 넘쳐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2020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먹은 그룹이 혈중 농도가 더 안정적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부작용 발생률도 40%나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나누어 드시는 게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흡수 시스템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흡수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대장으로 넘어가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순자 74세님도 이런 경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에 400mg을 삼키고 늘 속이 더부룩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가끔은 구역질까지 나서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날도 있었대요. 그래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후로 나누어서 200mg씩 드시도록 했더니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더부룩함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잠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과량 섭취는 오히려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신장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몰아 드시나요? 아니면 나누어 드시나요? 만약 한 번에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누어서 드시길 권해요. 나누어 드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형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마그네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산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 등등 정말 다양해요. 산화 마그네슘은 값이 저렴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흡수율이 낮고 부작용이 많아요. 한국영양학회 보고를 보면 산화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4%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100mg을 먹어도 실제로는 4mg만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반면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는 위장 부담이 적고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글리시네이트의 경우 흡수율이 80% 이상이고 위장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말레이트는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김종만 72세님도 산화 마그네슘 복용 후 복통으로 밤마다 뒤척이셨거든요. 약국에서 가장 싼 걸로 사서 드셨는데 한 달 넘게 복통에 시달리셨어요. 흡수율 좋은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꿨더니 문제가 사라졌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가격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본인 몸에 맞는 형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비싸더라도 흡수율 좋은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성분표를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되어 있다면 다른 형태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해요. 네 번째 실수는 고용량을 맹신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아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성인이 하루 400mg 이상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350mg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 이상 섭취하면 설사, 구토, 근육 약화, 심장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77세님은 잠이 안 온다며 용량을 계속 늘리셨어요. 처음에는 200mg로 시작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도 효과가 없자 400mg로 늘리시고 나중에는 600mg까지 늘리셨대요. 그러다가 잦은 설사와 탈수로 응급실까지 가셨어요. 혈압도 떨어지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져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권장량인 남성 350mg,
여성 300mg 내에서 복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과량 섭취가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신장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체내에 마그네슘이 축적되어서 고마그네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용량을 늘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늘리지 마세요. 적정량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이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한국수면학회 보고를 보면 마그네슘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보조 역할을 할 뿐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면제와 마그네슘은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달라요. 수면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 작용해서 강제로 잠을 유도하지만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자연스러운 잠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김은주 68세님은 수면제를 끊고 마그네슘만 의지하다가 불면이 더 악화됐거든요. 원래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부작용이 싫어서 갑자기 끊고 마그네슘만 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만으로는 심한 불면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2주 만에 다시 병원에 가셔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면제와 마그네슘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수면제 용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은 보조제일 뿐이고 수면 습관 개선이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적절한 침실 환경, 카페인 제한 등과 함께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약을 끊고 마그네슘만 의존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항생제, 이뇨제, 심장약 등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계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마그네슘이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정수자 71세님은 고혈압약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다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움을 겪으셨어요. 마그네슘 자체에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물론 좋은 방향이지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약사나 의사와 상의하고 마그네슘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실수는 식사와의 관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이 섬유질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녁에 생선 요리나 달걀 요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만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들 때문에 마그네슘의 진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숙면을 지키려면 어떤 실천법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후 섭취 습관부터 확실히 잡으셔야 해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을 때 마그네슘이 이온화되어 흡수가 잘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독일 미넨 대학교 연구팀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85%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이 위산이 마그네슘을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소장해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해서 마그네슘이 직접 위를 자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공복 섭취는 흡수율 저하와 위장 장애의 원인이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에 드시면 위산과 급격하게 반응해서 가스가 발생하고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가 황금 시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드시면 위장 부담도 적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저녁에 드시면 밤에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효과가 나타나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드시면 안 돼요. 과식한 후에는 소화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마그네슘 흡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적당히 드신 후에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드시나요? 만약 지금까지 자기 전에 공복에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바꿔보세요. 정말 간단한 변화인데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누어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신경 안정 효과가 극대화돼요. 한 번에 몰아먹으면 일시적으로 혈중 농도가 높아졌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2회로 나누어 복용한 그룹이 1회 복용 그룹보다 수면의 질 개선 효과가 40% 더 높았다고 보고됐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해주고 저녁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00mg을 드신다면 아침 150mg, 저녁 150mg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혹시 이렇게 나눠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까지 한 번에 드셨다면 내일부터라도 나누어서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마그네슘 형태에 따라서 흡수율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글리시네이트는 부드럽게 흡수되고 위장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된 형태인데 이 글리신 자체도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흡수율도 80% 이상으로 높고요. 말레이트는 사과산과 결합된 형태예요.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을 줘서 피로감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근육통이나 섬유근육통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은 좋은데 약간의 완화 작용이 있어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저렴해도 위장에 부담이 커서 권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율도 4%에 불과하고 위장 부작용도 많거든요. 본인 몸 상태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글리시네이트, 피로감이 있는 분은 말레이트, 변비가 있는 분은 구연산 마그네슘이 좋아요.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성분표에 보면 마그네슘 다음에 어떤 형태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되어 있다면 다른 형태로 바꿔보시길 권해요. 네 번째는 식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천연식품에서도 마그네슘을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시금치 한 컵에 약 40mg, 케일 한 컵에 약 30mg 정도 들어있어요. 견과류도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28g에 약 80mg, 호박씨 28g에 약 150mg이나 들어있어요.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견과류 몇 개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현미나 통곡물도 좋습니다. 흰쌀보다는 현미를 드시면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현미 한 공기에 약 8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도 의외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바나나 하나에 약 30mg 정도 있는데 저녁에 바나나를 드시면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트립토판이라는 수면을 돕는 아미노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평소 식단에 이런 음식들이 자주 올라오나요? 한 끼에 하나씩이라도 포함시키려고 노력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섭취량이 늘어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하는 거예요.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잠이 잘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조명과 온도 관리, 카페인 줄이기 등이 마그네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거든요. 마그네슘은 이 멜라토닌 분비를 더욱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이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써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도 환경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조명도 중요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강한 조명을 피하고 은은한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까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잠들기 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 정도 되거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 침실 환경을 바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마그네슘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이런 환경적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즉효성이 아니라 축적되면서 효과를 보는 영양소입니다.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세포 내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서 정상화되는데 평균 3주가 걸린다고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드셔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수면 일기를 써서 변화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든 시간, 깬 횟수, 아침 컨디션 등을 기록해 보시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7번째는 다른 영양소와의 조화를 고려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혼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작용합니다. 비타민 D나 칼슘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져요. 비타민 D는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고 마그네슘은 비타민 D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마그네슘과 함께 보충하시는 걸 권해요. 반대로 철분이나 아연과는 동시에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들 미네랄은 같은 흡수 통로를 사용해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8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해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야 해요. 명상, 요가, 산책 같은 이완 운동을 마그네슘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형태를 바꿔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다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그네슘이 숙면에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복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어온 자기 전 공복 복용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마그네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복용법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흡수율이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는 보지 못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100mg을 드셔도 실제로는 70mg도 안 되는 양만 흡수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위장장애로 오히려 속이 불편해집니다. 설사, 복통, 속쓰림 등으로 고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탈수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앞서 사례로 말씀드린 분들처럼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느라 더 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불면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잠이 안 온다고 실망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면제에만 의존하거나 아예 숙면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마지막으로는 마그네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마그네슘이 자기 체질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자연요법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먼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그네슘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이 안정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깊은 잠에 드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어요.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세포 재생도 활발해지거든요.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혈압, 혈당, 근육 기능, 뼈 건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잠을 잘 자면 낮에도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결국 중요한 건 양이나 제품명이 아니라 타이밍과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평범한 마그네슘이라도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보다 위장 기능이 약하고 신장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젊은 분들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자기 직전 공복 복용을 버리고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셔보세요.
정말 간단한 변화지만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라고 하느냐면 따뜻한 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그네슘의 용해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아요. 그 작은 변화가 오늘 밤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이끌고 내일 아침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줄 거예요. 마그네슘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뇌에 독성 물질을 쌓이게 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반대로 숙면을 취하면 몸의 회복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독소가 제거되고 몸에서는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깊은 잠을 자는 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마그네슘 복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몸 안의 마그네슘 저장량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적절한 침실 환경, 카페인 제한, 스트레스 관리 등이 마그네슘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거예요. 만약 복용 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히 설사, 구토, 근육 약화,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숙면을 돕는 또 다른 숨은 영양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놀라운 영양소가 있거든요. 마그네슘보다도 더 강력한 수면 도우미가 될 수 있는 성분인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에 들어있어요. 이 영양소는 특히 7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부족하기 쉬운데 제대로 보충하면 마그네슘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수면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드셔왔는지 정말 궁금해요. 혹시 공복에 드셨다가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반대로 식후에 드셔서 좋은 효과를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세히 나눠주세요. 또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시는지, 하루에 몇 번 나누어서 드시는지, 언제부터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셨는지 등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